먹는 스켈프 뉴트리션, 판토블렌더, 트루콜라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바르는 거에도 영양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피 개선이나 모발 개선이나 모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화이트 치아시드 오일이라든지 뭐 대두 성분이라든지 라디클로바 마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모발 뭐 수분 모근 보호 그다음에 진정 항산화 뭐 이런 성분들까지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먹는 스캘프 뉴트리션 이제 판타블렌드하고 트루콜라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판타블렌드 성분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많이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분의 양이 되게 많은데 어, 판토텐산이나 비오틴이나 비타민 B1, B6, 아연, 셀렌크롬, 엽산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요 안에 이제 성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또 권하면 될지 그냥 단지 모발만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품으로는 지금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까 가격이 42,000원에서 뭐 11만 3천원 이게 그 번들팩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분으로 따져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3개월분에 지금 판토블렌드 이 번들팩이 저희가 왜 루바블렌드하고 소팔메토, 판토블렌드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이스트비나 밀크시슬이나 비플러스 같은 거랑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요 안에 들어있는지 성분의 함량, 효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판토블렌드 안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나 비타민 B1, B6, 뭐 아연 셀레늄 같은 것들 이제 다른 성분이나 WX 같은 데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있는 함량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율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판토블렌드 속 성분과 효능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판토텐산이 3,600%나 들어있는데 판토텐산은 그리스어로 모든 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몸의 세포와 다양한 식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드물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쓰이는 곳도 많은 영양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A, Q10 말고 코엔자임 A의 일부를 시스테인과 결합을 하는데 결핍증은 드물지만 만약에 부족해진다면 근육통이나 피로감이나 근육 협음 작용이 잘 안 되면서 소화기관 장애가 생기게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 대사라든지 다른 지방산의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이런 에너지 대사 전반에 사용되고 ATP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뭐 버섯, 간, 땅콩, 뭐 그다음에 달걀, 효모, 브로콜리, 두유 같은 것들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충분하면 에너지 대사가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ATP 에너지 생성이 잘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폭발적인 사실은 효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힘을 낼 때. 근데 그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했을 때 내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내 몸속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있어요. 이미 저장돼 있잖아요. 저희가 저체중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영양소가 내 몸에 축적이 돼 있는데 얘를 끌어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좀만 배고프면 허기지고 기운 없고 당 떨어지는 느낌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저장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쓰지 못하는데 판토텐산이 그런 에너지 대사의 기본적인 조효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혹시 판토텐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셔도 되고요. 비오틴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죠. 지금 3,333%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로 따졌을 때 한 33배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에 이렇게까지 많이
섭취를 해도 될까? 그것들이 이제 적정량이냐 최소량이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비오틴이 부족한 사료를 날달걀의 흰자를 많이 섭취시킨 쥐가 발진이 일어나면서 탈모가 진행되고 마비가 오면서 이때 부족한 성분이 뭘까라고 찾았더니 비오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증이 쥐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산화탄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뭐 산소가 공급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부과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조효소예요. 전곡류, 달걀, 견과류, 콩류에 많은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때 아미노산이 트레오닌으로 류신, 메티오닌, 이소류신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탈모와 흰머리 방지에도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비오틴이 충분하면 탈모도 안 일어나지만 새치도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오틴은 소장에서 주로 흡수되는데 소장과 대장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그래서 잘 합성될 때는 그게 부족하지 않지만 이게 합성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탈모도 일어나고 흰머리도 쉽게 생기고 그 다음에 마비 증상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내 합성률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몸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모발이 숱이 많고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검은 분이 있죠. 그렇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 가늘고 탈모 진행되고 새치 빨리 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쓰이는 건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비오틴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활력에 좋아요, 뭐 피부 재생에 좋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두피나 뭐 모발 같은 데 좋아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관절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타사 제품들을 비교해 보면 비오틴이 뭐 700% 들었다, 1000%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독일 PM 주스 같은 경우에 사람들 많이들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로 돼 있는 거 많이 섭취하고 있는 요즘 제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이제 판토텐산하고 비오틴, 뭐 티아민 이런 비타민 B군이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3가지 정도 세트 패키지로 10몇만 원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섭취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이 조효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원료는 뭐죠? 근육이나 관절이나 피부나 모발 이런 것들을 재생하려면 원료는 단백질하고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조효소하고 원료가 같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에는요, 단백질이 없어요.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성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톱, 피부 재생에 필요한 조효소로 쓰이고요. 비타민 B1, 티아민은 결핍증에는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각기병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양 시간에 배웠지만 하지만 이 티아민이 부족하면 아미노산 대사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 장애나 출혈성 신부전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이제 아미노산 장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에너지로 제일 빨리 바꿔주는 게 비타민 B1 티아민이에요. 티아민이 부족하면요, 식곤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졸린 사람들 있죠. 이게 밥은 먹었는데 에너지를 못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1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먹었는데 졸려요. 이걸 소화시킬 에너지도 없고 이걸 바로 에너지화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곤증이 심한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어떤 형태로 섭취를 하든지 도움이 되는데 특히 비타민 B1이 특히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 말단의 신경장애, 손끝 발끝이 저림이 온다던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하는 분들도 이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8,333%나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83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100배까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체정량을
적정 요구량을 50배에서 100배로 보시는 영양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눈 책 이기는 몸을 보면요. 뒤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304페이지에 보면 권장 섭취량과 최적 섭취량 ODA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거기 보면 비타민 B1 티아민은 권장 섭취량이 RDA가 1에서 1.4인데 최적 섭취량은요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나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타민 B2 그것도 마찬가지 15에서 50, 비타민 B3,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5죠? 50에서 100ml. 그러니까 20배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적정 섭취량이. 그다음에 피리독신이 50에서 1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거 권장이 아니라 최적 섭취량이 필요한지를 이 성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최적 섭취량 안에서 판토블렌드 먹는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한 알씩 먹게 돼 있는데 한 알씩 3번 먹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알만 먼저 드셔서 시작을 해보세요. 컨디션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2알로 늘리고 며칠 지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적응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에너지 대사가 너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식욕 증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막 쏟아붓지 마세요. 저는 신제품이 나오면 한 3배까지는 제 몸에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임상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작용하나. 근데 이제 일단은 작은 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6 안에서는 어쨌든 100배까지는 안전한 거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기본 용량을 먹어도. 근데 2배, 3배 이렇게 드시는 건 좀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비타민 B6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대사될 때 필수 아미노산 합성하기 위해서 이 아미노 반응, 전이 반응 시에 비타민 B6가 필요한데 근육 조직에 저장이 돼요.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뀔 때, 티로신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그 히스티딘에서 히스타민으로 만들고, 글루타민에서 감마 아미노부티산 이렇게 합성할 때 쓰이는데요. 뭐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잊어버리고 아미노산이 대사될 때 쓰인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체에서 합성을 못해서 반드시 섭취해줘야 되는 거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섭취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타민 B6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필수 아미노산을 필요하지만 합성이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저장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B6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대사 과정도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이 삐걱삐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재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곱하기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라도 0이면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만약에 아미노산이 간세포를 재생하는데 10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10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야지 간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성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라도 0이면 빵이 돼요. 곱하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세포는 재생되지 못하고 나머지 아미노산은 그냥 다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을 반드시 섭취를 하고 이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하고 이걸 보조적인 효소로 사용하는데 섭취를 해야지만 인체의 모든 대사가 제대로 작용하고 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 우리 몸의 신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한 노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연식은 같지만 성능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유통기간 달라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관리된 사람과 관리되지 않은 사람의 수명의 질은요, 이 노년의 질은,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겠고 육류나 생선 등에 풍부하고 뭐 당근, 감자, 시리얼, 바나나, 오트밀,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함유가 돼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야채나
그다음에 식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상한선이 하루 100mg 정도인데 부족하면 지루성 피부염, 그다음에 소적혈구성 더색소성 균열, 그러니까 적혈구가 쬐끔해가지고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련, 우울증, 혼동.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삶으로 혼동하고 어려워하시는 거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호모시스테인 대사가 잘 안 될 때는 심혈관계 질환도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충분하면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됩니다. 그다음에 엽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엽산 라틴어로 이피라는 뜻이에요. 생체 이용률이 50에서 80% 정도인 이 비타민 B군의 하나인 엽산은요. 새로운 세포의 합성과 유지를 위해 조효소로 작용을 하는데 DNA 합성, 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요. 혈압 유지나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엽산이 부족하면 위장관 전체에 미성숙한 세포들이 나타나서 손상과 합성 장애가 생기고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거대적 아구성 빈혈화나 태아의 신경관 결손이 생기게 돼서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출생하니까 미리 임산부들은 엽산과 철분제를 같이 섭취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유제품에 엽산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놔요. 혹시나 임산부가 부족할까 봐. 보통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엽산 성분도 지금 충분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판토블렌드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DNA 합성하고 아미노산 대사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판토블렌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서 이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쓰이고 근육이나 우리 몸의 조직의 세포가 재생하고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들이 구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셀레늄, 아연, 크롬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들어진 아연도 우리가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이게 뭐 손톱, 모발, 피부 재생하는 데 쓰이는 거라는 거, 피부염을 예방해 준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셀레늄 항산화로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효능을 나타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건 조효소죠. 그래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스트로 콜라겐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콜라겐, 더분자 콜라겐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서 벌써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저 아직 못 받아가지고 저는 기존에 이제 다른 그 피쉬 콜라겐을 믹스에 타서 먹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조금 많이 먹으면 확실히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많이 먹기에는 조금 맛이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걔만 혼자 먹기엔 나쁘고 저는 이제 프로틴하고 같은 뉴트리션 믹스에 같이 섞어서 먹는데 많은 양을 섭취를 하진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 50g 정도? 50g 정도 먹었는데 이게 지금 한 포에 2,500mg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먹는 양이 그람수로 따지면 뭐 우리 프로틴처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체내 흡수가 얼마나 용이한가 이게 중요하고요. 저분자, 초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건 맞는데 저분자 정도면은 그래도 흡수율이 8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트루콜라겐은 독일 젤리타사 젤리타사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네. 독일어로는 특허받은 효소분해 성분의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수분해 잘게 쪼개는 분해를 한번 하고 다시 효소로 발효시켜서 하는 분해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흡수력을 높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그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 아누카사가 추출물 7가지 아미노산도 조금 들어있고 아세로라, 프라크올리고당,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원료가 들어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 훨씬 먹기 좋게 그냥 입에 털어넣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붙을 거예요. 콜라겐이 좀 흡착하면서 이렇게 그 식이섬유처럼 불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저희 그 뉴트리 프로틴하고 같이 섞어서 드실 것을 권장하고요. 이게 같이 들어갔을 때 흡수율이 더 좋고, 그리고 원료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콜라겐이 결합돼서 우리가 조직을 다시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지금 48,000원이고 하루 한 포 먹는 건데,
지금 이제 프로모션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지고 더 활용하실 수 있고, 하루 한 포 이상 먹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필요에 따라서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 인대가 많이 손상돼 있다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 근무력증이 있는 분들, 두피나 모발에만 문제 있는 분들 말고요. 피부가 탄력이 자꾸 처진다거나, 눈이 처져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 강의에서 우리 L400을 이용하면 두피가 탱탱해지면서 이렇게 피부 주름이 당겨져서 이마의 주름도 펴지지만 목주름까지도 같이 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름살 펴는 시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두피 여기 절개가지고 당기는 거. 그래서 이게 꼬매거든요. 당겨 올려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두피에 탄성이 생기면 이 피부가 이렇게 딱 끌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끌려 올라가서 탱탱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필러 넣잖아요. 인공지방.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울퉁불퉁해지고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죠. 주름이 잡히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티가 나거든요. 보기 싫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늙어가려면 피부 관리는 먹는 거나 바르는 걸로 하되 억지로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성분들을 넣어줬을 때 물론 당장 보기에는 예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게 노폐물이 순환이 안 되면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필요한 장기에 가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무언가 넣어가지고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그 자리에 붙어 있어도 문제, 붙어 있지 않고 이동해도 문제가 되는데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것들을 많이 맞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경락에 해당하는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코에 이렇게 뿌띠 성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방광경락 시작점이거든요. 나중에 방광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 보톡스 같은 거 많이 맞으면 신장이 마비돼요. 그게 마취약이잖아요. 나중에 콩팥이 마비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사들이 얘기해 주지는 않죠. 콜라겐은 우리 몸의 이제 피부, 연골, 뼈, 치아, 인대, 근육, 혈관, 손발톱, 장관 등에 사용되는 핵심 단백질이죠. 그러면 콜라겐을 섭취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다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피부도 탱탱해지고요. 연골도 건강해지고요. 뼈도 단단해지고요. 치아도 짱짱해지고요. 인대도 힘이 생기거나 약해지지 않고요. 근육도 탄성이 생기고 다시 근육이 차오르고요. 혈관에 탄력이 생겨서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요. 손발톱이 재생되면서 약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손발톱의 무좀 같은 것들도 좋아지고요. 장관도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나 장의 연동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단백질이기 때문에 인체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 주름만으로 우리가 조직의 탄성 저하를 예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 어떻게 조직이 노화가 되는지를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여자의 영화는 피부에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남자의 영화는 정력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여자가 피부가 탱탱해지고 두피가 건강해지고 모발이 윤기가 난다는 것은 이미 뱃속도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잘 관리해서 겉으로 아름다움이 더 증진됐다 그러면 속도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생기고 진피층의 탄력이 약해지고 색소가 침착되고 땀샘이 조절 안 돼서 땀이 줄줄 흐르고 이게 딱 뭐죠? 갱년기 증상에 나타나는 겉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땀 막 흘리고 처지고 색소 자꾸 끼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표면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통해서 저하되거나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콜라겐 구조는 아미노산이 뭐 3,0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콜라겐 구조가 이렇게 막 사슬이 꼬여가지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고리가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체내 흡수율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동물성 콜라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돼지 껍데기 뭐 콜라겐 같은 것들은 흡수가 다 2%만 근데 생선 콜라겐은 82%까지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 PC 콜라겐은 명태, 연어, 홍어 등의 껍질이나 비늘에서 추출한 것이고요. 껍질이 훨씬 비싸고 그 성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늘에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생성 콜라겐, 어린이 콜라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린 비늘 콜라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선 비늘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것들이 많고요. 저분자 콜라겐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보면요. 주름 감소, 대조군 있고 시험군 있죠. 시험군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보면 주름 감소, 이게 주름의 길이인데 이렇게 쭉 줄어진 거 보이시죠? 대조군하고. 그 다음에 피부 보습은 올라간 거 보이시죠? 12주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은 대조군하고 시험군 봤을 때 피부 탄력이 딱 증진된 거. 대조군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 데이터를 한 거 다른 논문에서 이제 그 콜라겐을 섭취를 하면서 나타난 비교 데이터인데 8주를 먹었을 때 이 좌측에 있는 도표를 보면요. 이 그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흰색은 섭취한 군이고요. 검정색, 회색이 플라시보. 유사하지만 성분이 없는 것들을 섭취했을 텐데 주름의 깊이가 감소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 떨어진 거 이만큼 이제 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저도 이제 콜라겐을 막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이 트루콜라겐이 들어가면서 어떤 주름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사진을 근접 촬영을 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같이 이제 하면서 우리가 효능 보고 정보 공유하고 하면 되게 좋은 빅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능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아미노산 프로틴이랑 같이 섭취했으면 좋겠다. 다른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 B군하고 함량을 잘 조정해서 자기가 양을 조금씩 늘어가면 좋겠다. 비타민 C라든지 아연이 충분한 장내 영양소 같은 것들도 같이 섭취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는 분, 당뇨의 비타민 B군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근무력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 내원하는 고객들 중에 노환으로 이제 근육이 무력해지시거나 팔다리 힘이 없거나 무릎에 염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최근에 콜라겐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보스웰리아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이렇게 다 처방에다가 넣는 편이었는데 우리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섭취를 해서 그분들 이제 건강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거든요. 리더님들도 그렇게만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